우리가 조림학을 이번 시간서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림학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배울 것인데, 우리 조림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틀리게 나무를 심어서만 하는 학문이 아니고, 심기 전에 종자를 만드는 방법서부터 그 앞단은 조림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서부터 나무를 심고 나무를 베기 전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 큰 학문을 통틀어 조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림 기본 시간에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하면서 주요 수종들, 키포인트를 좀 살펴보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 계약은 1강서부터 8강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1강에서는 조림학의 수목의 이해,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숲에 대해서 좀 보고, 그 다음에 2강에서는 인목의 종자 및 묘목 생산, 3강에서는 식재하고 파종하는 거, 파종 조림에 대해서, 4강에서는 우리 숲 가꾸기, 5강에서는 숲의 갱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숲의 복원, 그 다음에 수목, 그 다음에 산림 보호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경영학 시간에는 이목 경영만 아니고 플러스 우리 산림 측정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산림 조사하는 학문이. 조림학에서는 마찬가지로 조림 플러스 산림 보호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림 보호가 시험 문제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 뭐 변명도 알아야 되고 해충도 알아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경영학보다는 조림학이 훨씬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따분할 수가 있는데 나오는 부분이 좀 한정적인 거니까 제가 외우라는 부분은 꼭 외워서 본인이 원할 수 있는 점수를 좀 맞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1강의 조림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하고 개념하고, 뭐 세계는 우리나라의 숲에 대해서 하는데, 첫 번째로는 뭐 조림학의 이해, 그 다음에 우리 수목의 이해, 그 다음에 세계의 숲, 우리나라의 숲으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조림학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조림은 산림을 조성하고 가꾸는 기술을 의미하고, 조림학은 이와 관련된 학문 체계를 가리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림학에 정의하는데 뭐 학자들은 틀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임경빈이라는 서울대 교수님이 계시는데, 조림학에 대해서는 육림학, 육림이라는 건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심고 키우는 학문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기본적인 얘기고. 우리 조림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조림의 기능은 우리 인분 구조의 조절을 할 수 있고, 시험 문제 조림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인분 구조의 조절, 그 다음에 수종 구성의 조절, 그 다음에 인분 밀도의 조절을 할 수 있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보육적 처리를 할 수 있고, 윤벌기를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의 보호를 할 수 있다라는 조림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보면, 인분 구조의 조절을 보면 수종의 조성, 수령의 변이, 인간층의 분화와 배치, 수간 직경급의 분포, 인위적으로 조절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인분 구조와 자기가 생산하려는 구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수종, 구성의 조절. 자기가 원하는 수종을 심을 수 있다는 말이야, 인위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용한 수종을 남기고 원치 않은 수종을 제거하는 것도 우리 조림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유용한 수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을 하고, 우리 인분 밀도의 조절, 밀도가 너무 낮으면 어떻게 쓸모없는 나무 수종이 많고, 너무 밀하면 수목의 생장이 약하다. 이게 너무 밀하면 수목의 생장이 쇠약해진다는 얘기는 어떤 생장을 못하기 때문에? 밀도? 그렇지, 직경 생장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너무 소하면 잡목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잡목들이 들어와서 생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 불량하거나 황폐한 인지 등을 인공적으로 조림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보육적 처리, 해충, 병해, 바람, 눈 등의 여러 가지 피해 원인에 대해 적절한 처리로 숲을 보호할 수 있다. 윤벌기의 조절, 윤벌기를 조림 작업을 통해 단축시킬 수 있다. 우리 윤벌기는 생산 기간을 의미하죠. 그래서 윤벌기는 다 긴데 뭐보다는 짧다? 유령림보다는 짧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산림 보호, 우리 환경의 보호라는 거. 우리 산림의 분류를 한번 살펴보냐면, 우리 교림하고 외림이 있습니다. 교림, 산림을 구성한 나무가 종자로부터 발생된 경우의 산림을 주로 교림이라고. 종자를 심어서 그게 싹이 터서 나무가 자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식을 하죠. 우리 양묘장에서 우리 종자를 갖다가 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어떻게 산에다 갖다 심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나무가 잘 자라게 됩니다. 우리 양묘장에서 바로 산에다 갖다 나무를 심으면 얘가 잘 자랍니까? 아니면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겠죠? 우리 양묘장에서도 이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식 왜 해? 그냥 한 번에 갖다 심으면 되지. 이식을 함으로써 우리 산지에 가까운 환경에 점점 맞춰가는 거야. 우리 초등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 가고, 유치원 가기 전에 유아원을 가지. 왜 그렇게 가? 우리 초등학교 가기 전에 적응을 하려고, 사회생활을 하려고 가는 식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나무를 양묘장에서 종자를 키워서 나무를 심으면 이게 바로 산에 갖다 심는 게 아니고 이식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교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 1-1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이 몇 년생이야? 2년생. 몇 번 이식한 거야? 이식을 판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더니 1인반? 1보조인반? 1소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조리막 쪽에서는 이거는 1-1-1은 몇 년생? 3년생이고 판갈이는 몇 번 했다? 2번을 한 거야. 그래서 산지로 갑니다. 그래서 산에 나무를 심을 때는 항상 앞에 나무가 뭐 2-1년생 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3년생 묘를 갖다 심은 건데 한 번 판갈이를 한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외림은 주로 교림은 침엽수종이 합니다. 근데 화렵수도 맨 처음에는 종자를 갖다 심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화렵수림 같은 경우는 우리 외림이라고 하는데, 절임, 연료림. 연료림이라는 건 뭐야? 연료로서 쓰이는 나무. 왜? 외림은 수영이 곧지가 않아. 지 멋대로 나가, 막 가지로. 이 외림이라는 거는 움싹이나 맹아지가 숲을 형성한 경우 주로 화렵수라고 얘기하는데, 맹아갱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맹아가 뭐야? 맹아가 싹이 나는 건데, 싹이 나지 않는, 이제 상식적으로 싹이 나지 않는 곳에 싹이 나는 거를 맹아라고 해요. 싹은 어디서 나? 가지 끝에서 나야 되잖아. 그럼 가지 끝에서 나는 걸 뭐라 그래? 이거는 정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화는 일반적으로 싹이 나는 것을 정화라고 얘기하고, 맹아라는 것은 싹이 나지 않는 곳에서 싹이 나는 것을 맹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뿌리에서 싹이 났다. 뿌리에서 싹이 날 수가 없거든. 그걸 무슨 맹아라고 그래? 금맹아. 그 다음에 뭐 가지, 구루턱에서 나는 거를 뭐 또 그 맹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나무를 자르게 되면 여기서 막 싹이 나서 줄기가 쭉쭉 나와. 그래서 수영이 보면 화렵수들은 막 이렇게 나, 지멋대로. 그래서 이거는 나무에서 우리 목재로서의 가치가 매우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주로 연료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림하고 외림을 섞어 키울 때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중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나중에 작업종을 배울 때 우리 교림 작업과 외림 작업과 우리 중림 작업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순림하고 혼혈임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순림은 뭐야? 같은 수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산림을 얘기하고, 혼혈임은 섞여 있는 산림을 일반적으로 혼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순림은 상식적으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떨 때 순림이 형성이 되겠어? 가장 상식적일 때. 산불이 나서 다 없어졌을 때. 순림이 산불이 나서 다 없어지면 동일한 조건이야. 그럼 이 나무도 들어올 수 있고 저 나무도 들어올 수 있어. 근데 이 나무도 들어오고 저 나무가 들어온다라는 가정은 양수 수종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순림이라는 것은 한 가지 수종으로만 들어서는 거야. 가장 상식적인 게 뭐야? 사람이 갖다가 그냥 동일 수종을 갖다 심어놓을 때, 그게 첫 번째 순림이 형성될 수 있는 거야. 여기 중요한 거예요. 순림이 형성되는 이유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순림은 산림을 구성하는 수종이 한 수종으로 구성된 거. 혼혈임은 우리 두 가지 수종으로 혼재하는 산림을 이야기하는데, 순림이 형성되는 경우, 저기 우리 러시아의 툰드라, 러시아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 형질도 좋고 아주 좋아. 강한 데서만 자라는 거야. 극한 추위에서. 그렇게 기후 조건이 극단적일 때 얘밖에 못 자라는 나무들이 있어. 그럴 때 순림이 형성되고. 토지 조건이 아주 또 극단적이야. 아주 척박. 우리 일반적으로 소나무는 어디서 자란다고 알고 있죠? 척박한 땅, 아주 극단적인 땅에서 건조하고 토박한 곳에서 잘 자라는 게 소나무. 그 다음에 우리 습한 산성, 약간의 산성이 있는 게 가분비 나무들이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습한 낮은 땅에서는 또 오리나무가 잘 자라고. 아까 이게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이 났을 때는 우리 산불이 났을 때는 개벌이랑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 토지 햇빛이 계속 때려쬐기 때문에 극양수 수종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가장 잘 들어올 수 있는 나무가 사시나무하고 자작나무라는 거죠. 얘가 그러면 사시나무하고 자작나무는 음수야 양수야? 극양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강한 음수 수종은 살아남아 순림을 형성하고 도토리처럼 종자가 많은 수종도 순림을 형성할 수 있고 제가 가장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인공조림지에서 순림이 나올 수 있다라. 그래서 이 순림이 형성되는 이유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들어도 기본적인 생각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림과 혼혈임의 장점에 대해서 조림학은 우리가 외울 게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외워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필요합니다. 순림하고 여기 혼혈임의 장점에 대해서 시험 문제 잘 나와. 근데 순림의 장점이 가장 상식적으로 뭘까? 동일한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동일한 나무를 심었다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동일한 나무는 내가 인위적으로 심었어. 그러면 얘의 나이는 다 어때? 거의 순림의 인공조림지는 동형림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돼. 그 동형림이 돼 있어? 순림이야? 그럼 얘 장점은 뭐야? 가장 근본적인 게 한꺼번에 심었으니까 한꺼번에 벌채할 수가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효과적이야. 그리고 한 번에 다 배. 그럼 기술이 복잡해 아니면 단순할 것 같아? 그런 장점이 매우 큰 거야. 그리고 인공조림지, 순림은 인공조림지 이 앞에서 나온 것보다 이 순림은 거의 가정이 인공적으로 심었다라는 가정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내가 원하는 수종을 심을 수 있다라는 순림. 그 다음에 가장 유리한 수종으로 인분을 형성할 수 있고 그것은 즉 원하는 수종으로 구성을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매우 좋아. 그 다음에 인목의 벌채 비용과 시장성이 유리하게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인 거지. 경관상 더 아름다울 수 있다. 이거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틀릴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올 때가 많아. 왜? 나는 책상이 딱 일렬로 맞춰져야 돼. 똑같은 색깔이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 성격상. 그러니까 저 산을 봤을 때는 통일성이 있고 한 가지로 돼 있고 좋아 보기에. 근데 어떤 사람이 봤을 때 너무 단조로운 거야. 가을이 되면 얼룩달룩 펴고 뭐 단풍이 들고 해야 뭐 색깔이 여기 아기자기해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건 보는 관점에 따라 좀 틀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경관상에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그냥 뭐 획일적인 하나로 보일 수도 있는 문제야. 그래서 요거보다는 요 네 개가 중요하다는 거고. 혼혈임 같은 경우에는 혼혈임도 내가 인위적으로 심을 수 있어. 뭐 신근성, 청근성 수종이 혼생할 경우 바람의 저항성이 증가한다. 낙엽성 같은 경우에 우리 낙엽성이라고 하면 빨리 자랍니다. 아주. 그래서 옛날에 경제 수종으로 많이 갖다 심었어 낙엽성. 그 목조의 가치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좋다고 생각들 합니다. 근데 낙엽성이 단점이 천근성 수종이에요. 천근성. 천근성은 뭐야? 천근성? 우리 토심 배울 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천중심. 천근성은 뭐야? 낮은 거. 신근성은 뿌리가 곱게 박힌 거. 천근성은 뿌리가 얇게 퍼져 있어. 그래서 얘가 단점이 뭐야?
바람이 불면 다 자빠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사 시험을 보러 갈 때 감독관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에 편심생장이라는 걸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편심생장이 뭐야? 어느 한쪽 방향으로 생장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오답을 제일 많이 하는 답의 첫 번째가 뭐야? 햇빛이 이쪽에 있으니까 나무가 이쪽으로 기울어서 생장을 한다. 아니야. 편심생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야? 바람으로 인해서 기울어져서 그때부터 생장을 하는 거야. 그 이러한 천근성 수정의 주변에 뿌리가 깊고 고운 바람의 저항이 강한 수종들을 심으면 얘가 한번 막아준다고 바람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천근성 수종의 주변에 신근성 수종을 심으면, 그래서 이러한 신근성 수종을 심어놓는 걸 뭐라 그래? 바람을 막는 살림을 뭐라 그래? 방풍림. 그 불에 강한 수종을 주변에 심는 걸 내화림도 되고 방화림, 방화수림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벌채를 대면적으로 할 수가 없어. 100헥타, 200헥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끼케야 5헥타, 3헥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친환경 벌채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뭘 설치해야 돼? 수림대를 설치를 해야 돼. 주변에 여기 이렇게. 그러고 나서 여기를 벌채할 수가 있어. 붙어서 못하. 그래서 이러한 수림대 간격을 뭐 20m로 해가지고 수림대를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고, 그런 거를 다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 계획을 반영하는 것이 누가 해? 여러분들이. 이 산림 쪽 자격증, 우리 산림 기사나 산림 산업 기사를 딴 친구들이 그렇게 설계를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 다음에 또한 각장 피해 인자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된다. 순림의 단점 중에 가장 큰 게 병해충에 약하다. 일단 어느 수종에 병해충이 들어오면서 이 수종이 죽게 되면 그 주변이 다 어떻게 순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혼혈을 섞거나, 그래서 얘 병해충에 넘어가지 못하게 막 이런 식의 저항력을 증가할 수 있어, 혼혈임은. 그 다음에 토양 단면 공간이 효과적이다 라는 얘기는, 토양 단면을 봤을 때 우리 한 가지 수종만, 양수 수종만 심으면 하층 식생이 동일 수종으로 못 자라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밑에 하층에다가 어떻게? 음수 수종을 심을 수가 있어. 그런 식의 공간이 효과적이고, 수관에 의한 공간 이용이 효과적이고, 유기물의 분해가 빨라져서 무기양료의 순환이 더 잘 된다. 혼혈임 같은 경우는 뭐 낙엽 같은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 혼혈임 내 기후 상태의 변화의 폭이 좀 좁아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용 혼혈임을 성공시키는 데 고려할 사항. 동용 혼혈임이라는 건 뭐야? 같은 나이의 혼혈임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또 전제가 뭐가 될까? 자연적으로는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확률이 높을까? 인위적이라는 것이지. 가능한 음수와 양수를 혼혈시킨다. 그 다음에 내음성이 비슷할 경우에는 생장이 느린 수종을 먼저 심는다. 이 혼혈임의 관리의 가장 큰 단점은, 혼혈임은 섞어서 심는 거잖아. 큰 단점은 먼저 심은 나무는 나중에 심는 나무. 먼저 심은 나무가 어떤 거는 직경이 30cm고 어떤 건 10cm야. 근데 이 10cm짜리가 늦게 성장을 하는 나무인 건지 아니면 얘가 불량한 나무인 건지를 잘 구별이 안 가. 동용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크게 있어요. 생장학적으로 막 살펴보고 해야 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 생장이 느린 거를 먼저 심어서 나중에 심는 거랑, 나중에 심는 건 빠른 거랑 생장이 나중에 가서 맞춰진다는 걸 추측을 해보자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내음성이 비슷할 경우 어떻게 생장이 뭐 느린 거를 먼저 심어야 나중에 심는 것만큼 먼저 일단 심어서 생장이 갈 거 아니야.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수종의 혼혈가 지력을 소모시키는 경우가 적어야 한다. 지력이라는 게 뭐야? 지력. 땅의 힘. 일명? 지위. 그렇지. 땅의 지력이라는 건 땅의 생산 능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거를 숫자로 표현하면 뭐가 된다?
지위 지수가 된다. 우리 지위 지수는 어떻게 구한다? 세 가지 인자? 우세목의 수고와 우세목, 수고, 그 다음에 환경인자. 그렇게 섞이면 안 됩니다. 우세목하고 수고하고 임령.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위지수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장 아닌 게 뭐가 나온다 그랬어? 흉고직경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혼유하는 수정들의 생장 속도와 반응이 어떻게 된다? 비슷해야 한다. 비슷한 윤별기 내에 성숙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단목 혼여는 기술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열상 또는 군상 혼여가 바람직하다. 단목 혼여는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단목 혼여가 뭐야? 단목 혼여. 단목 혼여. 단목이라는 건 뭐야? 단목. 나무 하나하나. 단목 혼여는 얘 심고 옆에다가 얘 심고 그 다음에 얘 심고 번갈아 가면서 심는 거야. 이거는 힘들어. 왜? 왜 힘들까? 돈이 많이 들어. 돈이. 얘 따로 심고 얘 따로 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열상이라는 건 띠 모양으로. 그 다음에 군상이라는 그 모여서. 그러니까 얘 요만큼 무리지어서 심는다는 거. 아니면은 얘 한 줄 심고 얘 한 줄 심고 이런 식으로 심어야 되는 게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간벌 작업을 통하여 혼여의 비율을 바람직한 상태로 조절해 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동영님과 일영님의 차이점. 뭐 중요하죠. 동영님은 뭐야? 나이가, 일영님은 나이가 틀린 거. 그 동영님하고 일영님의 차이점을 보면 인간. 동영님은 같은 거를 심기 때문에 단순해. 그 다음에 얇고 수평적 비슷해. 근데 일영님 같은 경우 인간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복잡하다. 그다음에 풍해, 바람. 동영님은 같이 심었고 막 하면 바람의 피해가 클 수가 있고, 일영님 같은 경우는 그걸 적절히 배분하면 피해가 없어요. 소경목. 동영님은 동일한 조건들의 나무를, 똑같은 나무를 똑같은 나이에 심으니까 소경목은 얘가 나무를 심었는데 얘는 잘 자라고 있어. 20cm인데 얘 중간에 막 10cm짜리가 하나씩 쿡쿡 껴 있어. 얘는 동영님에서는 형질이 불량하고 생장이 안 좋은 수종이야. 나무야. 얘는 피합이 되게 돼 있고, 이 일영님일 때 소경목. 그러니까 이 나이가 얘가 작아서 안 크는 건지 큰 건데 안 크는 건지 잘 모르니까 상황을 봐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유효인물로 되고, 갱신은 단기적. 윤벌기 걸체에 관련, 이건 무슨 얘기야? 단기적이다. 갱신은 짧다라는 게 아니고, 갱신이 단기적이라는 건 동영님은 한 번에 심고 한 번에 뱉버리잖아. 그 다음에 다시 다 갖다 심잖아. 갱신이 빨리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그 심고 배구가 짧아진다는 게 아니고, 나무가 새로 되기까지 다시 똑같이 심으니까 얘가 바로 숲이 인분이 되기가 짧아진다라는 얘기고, 일영님 같은 건 윤벌기 전체에 걸린다라는 건 뭐야? 일영님 같은 경우는 거의 택별 형식이 될 수 있는 거야. 얘가 심고 다른 건 커지고, 그럼 또 심고 또 배구, 심고 배구, 배구 심고 막 이렇게 되니까 윤벌기 정체의 갱신이 계속 바뀌면서 이루어지는 거야. 한 번에 배고 한 번에 심는 게 아니니까. 지력 똑같이 하면은 감퇴될 수 있고, 이거는 보호상 좀 유리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입지 정비는 불량 수정의 정비가 쉽다. 요 의미가 연결이 될 수 있지. 입지 정비가, 불량 수정의 정비가 쉽다. 동영리 같은 거 안 크면 얘는 본질적으로 안 크는 거니까 배버리면 되고, 얘는 어렵지. 그러니까 요거는 즉 입지 정비라는 거는 기술적인 게, 조리막적으로 생육하기 위한 우리 인위적인 작업, 기술적인 게, 얘는 단순하다, 복잡하다. 그렇지. 얘가 복잡하다라는. 그 다음에 내성은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이 위험이 많고 적고, 그 다음에 임삼육이물은 뭐 일시에 대량이 쌓여서 산불 한꺼번에 하고, 근데 이와 같은 점으로 유해 정도가 낮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어. 어차피 산불이라는 거는 뭐 동영님에 많이 쌓이면 불이 많이 나겠고, 일영님도 적게 쌓이라는 법은 없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보기 나름인데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제적 장점이 있습니다. 동영님하고 이령님. 동영님은 아까 동영님과 순님을 제가 경제적 장점으로 얘기했을 때 똑같아. 목재를 조립 및 육리작업, 축척, 수확 등이 간편히 수확 등이 더 간편하다. 조사해서 빨리 할 수가 있어. 이런 일반적인 거. 일반적으로 단위 면적당 더 많은 목재를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동영님은 지락적 경영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육종된 수종을 인공식재함으로써 벌기를 더 단축시킬 수 있고, 생산되는 원목의 질이 우량하여 규격이 고르고, 그 다음에 재벌, 간벌 등 중간 벌채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 이령님의 장점, 지속적인 수입이 가능해 소규모 임업 경영 적용에 할 수 있다. 지속적인 수입이 가능하대. 이거는 한 번에 심고 한 번에 벌채니까 수익이 확 생길 수 있는데, 얘는 이령님으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 배수가 있어. 배수는 있지만 돈이 또 계속 들어가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단점이 있죠. 주기적 벌채 시기마다 가지 없는 개체목을 제거할 수 있고, 벌채는 시장을 생각하여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다. 동영님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심고 한 번에 벌채이기 때문에 이 목재를 팔 수 있는 게 기간이 한정적이지만, 얘는 참을 수 있다는 거, 조금 탄력적으로 나무값이 좋을 때 팔 수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천연갱신하는 데 유리하고 병해충 각종 유해 인자에 대한 저항력이 높다라는 거. 우리 환경 내음성, 내음성이라는 건 뭐야? 음수에 음수라는 건 뭐야? 햇빛을 제가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수업할 때 제일 물어봅니다. 음수가 뭐냐 그러면 햇빛을 싫어하는 수종이들이요. 햇빛이 필요 없는 수종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모든 생물체는 햇빛을 어떻게 해? 받아야 돼. 무조건 필요해. 다만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 나무가 있는 거고 햇빛을 덜 받아야 되는 나무가 있는 거고, 그래서 햇빛을 덜 받는 나무를 음수라고 하는 거고 햇빛이 많이 필요한 나무를 양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우리가 유추하는 거예요. 햇빛이 많이 필요한 나무, 햇빛이 덜 필요한 나무. 햇빛이 만약에 많이 필요한 나무는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 햇빛을 많이 받는 대신 뭐가 단점이야? 햇빛을 많이 받게 있으면 수분들이 어떻게 해? 빨리 빠져나가잖아. 이게 생물체라는 게 신기한 게, 그런 걸 또 인위적으로 자기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니? 증산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얘네들이 점점 그거에 적응하면서 살아온 거야. 그럼 결국에는 입이 어떻게 해? 얇아야 돼? 두꺼워야 돼? 증산작용을 막으려면. 보호막 같은 게 많아야 물이 좀 덜 빠져나가지 않겠어? 그렇기 때문에 양수수종은 대체로 입이 두꺼워요. 증산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음수수종은 햇빛은 많이 필요 없는데 햇빛을 받아야 돼. 근데 그늘진 곳이잖아. 그늘진 곳에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오잖아. 근데 어떻게 해서든 햇빛을 받아야 돼. 그럼 입이 작아야 돼? 입이 커야 되겠니? 입이 넓어. 일반적으로 음수수종. 왜? 어두운 곳에서 햇빛을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게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야 이렇게 이해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음수수종이 뭐야? 햇빛이 없어도 잘 자라는 나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은 공부를 잘못한 거야. 모든 생명체는 햇빛이 필요한 거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음성은 다른 나무 그늘 아래에서 같은 낮은 강조 조건. 그렇지. 이거야. 빛은 필요하나 그 빛이 낮게 필요한 거지. 근계에 심한 경쟁에서 발효하는 상태의 능력을 말한다. 내음성에 관계되는 인자, 온도, 그 다음에 고도와 위도가 있고 수령이 있고 토양 수분과 양분이 있고 종자의 크기가 있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수목이 요구하는 광량이 감소된다. 이거 체크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상광이 감소하고 직광이 증가한다. 고도가 높으면은 점점 높은 곳에서 나무가 심다 그러면 햇빛과의 거리가 어떻게 돼? 가까우니까 직광. 산광은 뭐야? 산광. 옆에서 그래. 일반적으로 우리 영화 같은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상형을 만나면
빛이 옆으로 쫙 퍼져 나오는 거죠. 그게 상광이고 직광은 직접 받는 거예요. 이건 이해 가시죠? 위도가 증가함에 따라 직상광이 모두 감소한다. 이런 거 동그라미 해놔야 돼. 이건 외우셔야 돼요. 온도가 높을수록 수목이 요구하는 광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증가, 감소는 반대야. 시험 문제는 항상 용어의 정반대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얘기 안 했었어도 그럴 리는 많이 없겠지만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도 이런 거 감소한다, 증가한다가 나올 때 항상 체크해놓고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령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광량이 필요하다.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어떻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토양 수분과 양분. 건조한 남사면이나 척박한 임지보다는 양분이 충분하고 적급한 토양에서의 내음성이 증가한다. 또 근계의 경도가 심할수록 내음성이 감소한다. 이런 것도 체크해 주세요. 종자의 크기, 크고 무거운 종자들은 작고 가벼운 종자에 비해서 널리 퍼질 수 없어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된다. 우리 크고 무거운 종자, 우리 차, 운전하는 차는 단위를 뭐라 그래? 한 대, 두 대, 세 대, 배라는 얘기죠. 종자는 개라고 하면 정말 좋을 건데 우리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립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종자를 기준으로 한 1000립을 단위해서 킬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립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개라고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들. 양엽과 음엽이 있습니다. 우리 식물은 햇빛을 받아서 뭘 하죠?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 사람들이 이제 식물은 햇빛을 보면 잘 자란대. 어떻게 자라? 햇빛을 잎이 받아. 잎을 받으면 뭘 해? 우리 그거를 좀 전문적인 용어로 무슨 작용을 한다고 그래? 햇빛 받는 거. 광합성 작용을. 햇빛을 받아서. 그 광합성 작용을 하면은 그래서 어떻게 자라는데? 뭐가 생성이 돼? 광합성 작용을 하면. 산소를 내뿜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이거는 생장과 조금은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햇빛을 받아. 근데 잘 자라. 다 알아. 어떻게 잘 자라려면 우리 사람이 자라려면 뭐를 잘 먹고 자라야지. 먹으면 뭐 에너지가 생겨서 잘 자라는 거죠. 햇빛도 마찬가지. 식물도 마찬가지. 햇빛을 받아. 그걸 광합성 작용이라고. 그럼 광합성 작용을 하면 뭐가 되는데? 포도당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포도당이 어떻게 해? 우리 사람은 잘 크고 잘 자라면 뭘 잘 먹어야 돼?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뭐가 탄수화물이? 쌀, 밥. 밥을 먹으면 그게 탄수화물로 분해가 돼서 탄수화물을 우리가 흡수하기 때문에 잘 크잖아. 마찬가지야.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그 광합성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져. 그래서 포도당이 탄수화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게 흡수가 돼서 식물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식물은 탄수화물을 흡수하고 움직이는 장소가 있고 이동하는 통로가 있고 그 다음에 물 같은 걸 이동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이동하는 통로를 뭐라고 해요? 사부, 목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건 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양엽하고 음엽을 배웁니다. 양엽은 뭐야? 양수의 잎. 음엽은 음수의 잎. 그래서 침엽은? 아니 침엽이라는 게 있잖아요. 침엽수, 화렵수. 요것도 잎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침엽수는 잎이 삐죽해서 침엽수고, 화렵수는 잎이 활짝 펴 있어가지고 화렵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수업을 하는 게 막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좀 산만해도 보이지만 어차피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엽, 높은 강도에서 효율적으로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적응된 잎이야.
높은 광도에서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집약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햇빛을 많이 받으면 증산작용이기 때문에 입이 적으면서 집약적으로 해야 돼요. 조직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해요? 집약적으로 돼 있어야 돼. 그랬더니 그러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되고 알차게 돼 있어야 조금 면적에서 최대한 증산작용을 방지하면서 햇빛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들이 다 빽빽해. 근데 반대로 음엽은 빛은 받아야 되는데 음지에서 받기 때문에 입이 넓어. 근데 그거를 다 집약적으로 하면 생장도 문제고 조직도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어설퍼 그냥 입만 커. 이런 식이야. 얘가 음엽이야. 알겠죠? 그 다음 광포화점이 높고 책상 조직이 빽빽하게 배열이 있다. 광포화점이 뭐야? 어느 정도 받으면 똑같이 된다는 거. 증산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큐티클층과 입이 두껍게 돼 있다. 요게 큐티클층인데 이 큐티클층이라는 거는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얘가 두꺼워. 증산작용을 방지하는 거죠. 다만 얘는 얇아. 그 다음 음엽은 낮은 광도에서 광합성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적용이 되어 있고 광포점이 낮고 책상 조직이 엉성하다. 입이 양옆보다 넓으며 엽록소의 함유량도 더 많다. 요게 헷갈리는 부분들이에요. 하여튼 양수가 다 좋은 것 같으니까 뭐 이러한 엽록소 함유량도 양수가 더 많겠다. 아니야. 이 엽록소 함유량도 음엽이 더 많다. 요거 시험 문제 여기가 잘 나와. 그 다음에 큐티클층과 입의 두께가 얇으면 내건성 능력이 떨어진다. 여기 보십시오. 이쪽에 빛이 색이고 광합성 양이 있습니다. CO2 방출량과 CO2 흡수량, 여기 빵이 되는 지점이 여기가 보상점이라는 얘기예요. 광보상점이 얘기하고. 광포화점은 어느 지점 가면 빛이 받는 양이 일정해진다는 거예요. 항상 양수가 양지식물이 광포화점이 높고 보상점도 높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음수가 낮고 먼저 와 빛의 세기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광포점도 낮다. 알겠죠? 항상 다 뭐가 높다라는 거야? 양수 식물이 높게 나타난다라는 거. 양수와 음수가 있습니다. 우리 양엽과 음엽을 바탕으로 해서 양수, 음수가 있는데 광보상점과 광포화점이 양수보다 낮은 강도 하에서도 광합성이 효율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 이해 가죠? 앞에 우리 이 그림으로 설명되죠? 낮게 돼 있지만 광합성이 효율적에서 크게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하층 식생으로 오래 자랄 수 있다. 음수수종은 주위 경쟁목이 제거되면 즉시 수고 생장과 직경 생장이 촉진이 되고 자연 낙지가 잘 안 돼서 지하고가 낮은 특성이 있다. 자연 낙지가 잘 안 된다라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생육적으로도 햇빛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지가 잘 안 죽고 우리 양수 같은 경우에는 자연 낙지가 잘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소나무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산에 자주 가게 앞으로 될 겁니다. 공무원이 되시면 산에 가서 소나무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막 잣나무하고 소나무하고 뭐 구분이 다 안 돼. 뭐 다 삐죽하게 보이고 다 색깔이 비슷해서. 근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멀리서 보면 좀 붉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적송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혹시 이제 산에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산에서 길을 잊어먹을 확률은 없어요. 거의. 왜? 산이 다 고도가 높고 항상 길을 잊으면 어떻게 해? 그냥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정글 같은 데서는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근무를 6년 정도 했지만 인도네시아 가보면 그냥 편지가 숲이야. 근데 들어가면 못 찾아 나와. 가도 다 평지니까 길 같아. 근데 산은 아니야. 우리나라 산은 이렇게 경사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찾을 수 있고 내가 산에 올라서 길을 잃었어.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지. 밑으로 내려가면서 무작정 내려가면 안 돼. 뭘 찾아야 돼? 첫 번째로 계곡을 찾아야 돼.
계곡을 찾아서 계곡 쪽으로 내려가야 돼. 항상 물이 있으면 뭐가 있어? 마을이 있고 주거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찾아 나오고. 또 하나로 봤을 때 우리가 집이 좋은 집이 어느 집이라고 그래? 남향집이 좋다고 그러죠. 남쪽을 알아야 돼. 우리 산에 올라가서 방위를 알아야 되는데 산에 올라가서 방위를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 내가 방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뭐 햇빛을 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 어느 세월에 해. 소나무를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나무를 보면 남쪽 방향으로 가지가 돼 있어. 소나무는 자연 낙지가 돼서 햇빛이 많이 비치는 쪽에 자지가 있고 나머지는 다 자연 낙지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소나무는 거의 이렇게 된 소나무도 있지만 보면은 한쪽 방향으로 가지가 많이 나와 있고 한쪽은 떨어져 있어. 이런 거 보면 이쪽이 햇빛이 많이 받는 지역. 그렇게 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보상점, 강포점이 높아 높은 강도의 강화성 효율적이 높고 아랫부분의 가지가 자연고사 또는 낙지되기 쉽고 피압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게 나타난다. 양수는 햇빛 잘 받아 있기 때문에 햇빛 받는 나무들끼리 피압이 됐어. 그럼 얘 햇빛을 못 받아 양수인데. 그럼 어떻게 돼? 얘는 피압이 된다. 그 의미.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